누가 감히 내 벤츠를 긁어? 분노에 찬 그녀의 고함 소리에 강남 거리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70대 폐지 줍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동전 몇 개를 내밀었다. 500원짜리 3개. 1억이 넘는 외제차의 흠집 앞에 놓인 겨우 1,500원.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무시의 눈빛들이 노인을 에워쌌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이 얼마나 처절한 운명의 뒤바뀜을 가져올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다. 그 노인의 진짜 정체가 단 5분 뒤에 모든 이의 피가 얼어붙게 만들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오만했던 여성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직장, 명예,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녀. 단 한 번의 실수가 불러온 파멸적인 결과 앞에서 그녀는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사람을 값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헐값이 돼버립니다. 마이너스 호텔 회장이 남긴 이 한마디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돌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과연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결말을 예상할 수 있을까? 인생의 명암이 단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명 특급 호텔 앞 도로변. 초겨울 찬바람이 불던 오후 3시경, 허리 굽은 70살 남짓한 노인이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손수레에는 폐지와 빈 병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노인의 손은 추위에 갈라져 있었다. 호텔 입구에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한 대 서 있었다. 차주인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은 트렁크에서 명품 쇼핑백을 꺼내고 있었다. 그녀는 최신 유행하는 브랜드의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귀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다. 노인이 벤츠 옆을 지나가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손수레가 균형을 잃으며 기울어졌고 손수레의 모서리가 벤츠의 옆면을 살짝 긁고 말았다. 금속이 차체를 긁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여성은 즉시 소리를 지르며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호텔 앞 광장에 울려 퍼졌다. 노인의 부주의함을 탓하며 차량의 가격과 수리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를 강조했다. 그녀는 노인의 나이를 언급하며 노인이 길거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비난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은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몰래 촬영했다. 일부는 노인에 대한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단 한 명,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년 남성만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여성의 질책이 계속되자 노인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며 보상하겠다는 뜻을 표현했다.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5개, 총 2,500원이 그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여성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가리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설명했다. 벤츠의 표면 수리 비용은 적어도 수십만 원에 달하는데 노인은 고작 동전 몇 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행동을 조롱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수치심에 노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오랜 세월 풍파에 시달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하려 했지만 그것은 그저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이 모든 광경은 약 15분간 계속되었다. 호텔을 오가는 사람들,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은 그 누구도 쉽게 넘지 못하는 듯했다. 호텔 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노인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지만 여성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의 신분증을 요구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추운 날씨에 노인의 손은 더욱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져 갔다. 노인은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지갑 속의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다. 오래된 주민등록증,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 중에는 병원 처방전도 있었는데 고혈압과 관절염 약 처방이었다. 여성은 그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에게 더 강한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반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이 모든 상황이 노인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 일부는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 있었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강남 벤츠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은 추위와 공포로 더욱 떨렸고 주운 물건들을 다시 지갑에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모습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냈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이때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노인의 물건들을 함께 주워주며 작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여성에게 상황을 좀 더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인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려 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든 아내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여성은 노인의 사정보다 자신의 손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차의 수리 비용이 적어도 50만 원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인에게 그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그런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주변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몇몇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는 않았다. 노인의 표정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동전 몇 개가 쥐어져 있었고 그것이 그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이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 때 호텔 입구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나왔다. 그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으로 호텔의 지배인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고 호텔 직원 몇 명이 그의 뒤를 따랐다. 지배인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뒤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노인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여성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배인에게 왜 이런 노인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대하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고 노인을 가리키며 그가 자신의 고급 차를 손상시켰다고 항의했다. 지배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는 여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 노인이 단순한 폐지 수집가가 아니라 이 호텔의 회장이자 소유주라고 설명했다. 회장은 종종 변장을 하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여성은 말을 더듬으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회장이 매달 한 번씩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직접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오늘은 그 정기적인 관찰 일정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호텔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몇몇은 서로 소곤거리며 상황을 공유했다. 여성을 비난하는 시선이 점점 더 많아졌다.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노인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태도 변화를 위선적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어떤 의미심장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스크를 내리고 모자를 벗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권위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모습은 분명 폐지를 줍는 노인이 아닌 대기업의 회장다운 위엄이 느껴졌다. 호텔 지배인은 회장에게 호텔 안으로 들어가시자고 정중히 제안했다. 추운 날씨에 오래 서 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했다. 호텔 앞 광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이목은 노인, 정확히는 호텔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명함 케이스였다. 케이스에서 꺼낸 명함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회사 로고와 그의 이름, 그리고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 호텔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기도 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회사가 바로 여성이 타고 있는 벤츠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 평생을 바쳐온 전문가로서 차량의 가치와 제조 원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성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향한 비난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간 영상은 이미 수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댓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여성의 차량으로 걸어갔다. 그는 손수레가 긁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문가의 눈으로 그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수리 비용은 얼마나 될지를 정확하게 평가했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그것은 간단한 표면 처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이었다. 회장은 여성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부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얼마나 큰 마진이 붙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차의 가치가 단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여성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그녀는 결국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그것은 진심보다는 상황에 대한 공포와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오해했다고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회장은 그녀의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처음에 노인을 대했던 태도와 지금 회장인 줄 알고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었다. 회장의 말은 차분했지만 강력했다. 그는 자신이 왜 정기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관찰하는지 설명했다. 그것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지위나 외모가 아닌 인간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회장의 편이 되었다. 몇몇은 그의 말에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특히 처음부터 노인을 도우려 했던 중년 남성은 깊은 공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이 단순한 차량 손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간주했다. 사람을 그의 지위나 소유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여성은 이제 완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 강남의 특급 호텔 앞에서 벌어진 일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간 영상은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강남 벤츠녀라는 별명이 붙은 여성은 순식간에 인터넷상의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여성의 신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광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팀장이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었고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난 댓글로 가득 찼다. 회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는 그녀를 해고해야 한다는 항해 전화와 메일이 쇄도했다. 광고 회사는 결국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의 행동이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부 조사 후 해당 직원을 즉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또한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여성은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고 그녀가 자주 가던 가게와 레스토랑에서는 그녀를 알아보고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심지어 그녀가 살던 아파트 주민들도 그녀를 마주치면 수군거렸다. 가장 큰 타격은 호텔 측의 조치였다. 호텔 회장의 지시로 해당 호텔 체인 전체에서 그녀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회장이 소유한 다른 사업체들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단순한 호텔 출입 금지를 넘어 그녀의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여성은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에 분노하고 억울해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도했고 온라인 상해 비방 댓글에 대해서도 고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 자신의 행동이 먼저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은 점점 더 고립되고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이 사건에 관한 기사와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그녀의 전문 분야인 광고업계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난 후 여성은 결국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그녀의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한편 호텔 회장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언론에서는 그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 철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회장은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회사에서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직장 내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나 외모가 아닌 인간 자체로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 후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존중과 배려의 날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호텔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의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존엄성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이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었다. 청소부부터 CEO까지, 학생부터 은퇴자까지 모든 이들이 동등한 참석자로서 이 행사에 함께했다. 무대 위로 올라선 호텔 회장의 모습은 그날의 폐지 줍는 노인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위험 있는 자태로 단상에 섰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날과 같은 따스함과 지혜를 담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숨죽인 침묵이 흘렀다. 수백 쌍의 눈이 그를 향했고 모든 귀가 그의 말에 집중했다. 회장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태어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다. 10대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공부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공의 길에서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직위나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품성에서 온다는 것이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깊어졌다. 그는 3달 전 호텔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였다. 그의 말에 객석에서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고 다른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특히 그날 호텔 앞에서 노인을 도우려 했던 중년 남성의 눈에는 크고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 남성은 현재 회장의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다. 회장은 그의 선행을 기억하고 직접 스카우트한 것이었다. 회장은 이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그의 얼굴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은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뀐 여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시련은 분명 그녀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적 박수가 아니라 깊은 감동과 공감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행사의 막바지 회장은 특별한 발표를 했다. 그는 앞으로 매년 이날을 인간 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의 모든 회사와 학교, 기관에서 이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인간 존중 교육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이라 밝혔다. 그의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바로 그날 호텔 앞에서 노인을 모욕했던 그 여성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 대신 소박한 차림새였고 예전의 오만한 표정 대신 겸손함이 배어 있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용서와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며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이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는 감동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낯선 이들과도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한 노인이 회장에게 다가왔다. 그는 바로 그날 호텔 앞에서 회장을 유일하게 도우려 했던 중년 남성의 아버지였다. 노인은 아들로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회장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오래된 회중시계였다. 노인의 아버지가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갑오였다. 회장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다. 그는 이 시계를 자신의 사무실의 특별한 자리에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을 나서는 회장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찼다. 그의 주위로는 존경과 사랑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분명 불행한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였다. 이듬해 봄, 그 특급 호텔 앞은 화사한 꽃으로 가득 찼다. 호텔 측에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아침 6시, 호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호텔 앞 보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여성이었다. 여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광고회사의 팀장이 아니었다. 대신 호텔의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그녀는 깊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회장의 용서와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손수레를 끌고 다가오는 노인이 보였다. 그는 실제로 폐지를 모으는 일을 하는 75살의 노인이었다. 호텔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항상 그를 도와주곤 했다. 오늘도 그녀는 청소도구를 잠시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노인의 손수레를 밀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노인은 고마워하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노인은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일하기 좋다고 말했고, 여성은 노인의 건강을 걱정하며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호텔 로비의 유리창 너머로 회장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서에게 여성을 오후에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오후 3시 여성은 긴장된 모습으로 회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커피를 대접했다. 그는 오늘 아침 그녀가 노인을 돕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회사에서 시작하려는 실버 케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여성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과거의 부끄러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로비를 지나가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오만하고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같은 시간 호텔 밖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침에 여성이 도와주었던 노인이 다른 폐지 수집가들과 함께 쉬고 있었다. 그들은 호텔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다. 그 도시락은 호텔에서 매일 제공하는 것이었다.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이 작은 나눔은 이제 호텔의 전통이 되어 있었다. 노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그들은 요즘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친절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노인은 지나가던 학생들이 자신의 손수레를 밀어준 이야기를 하며 감격해했다. 다른 노인은 카페 주인이 추운 날 무료로 따뜻한 차를 대접해준 일을 이야기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다. 회장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교재로 사용했고, 기업들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인간 존중의 가치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호텔 앞 정원에는 노란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바로 회장이었다. 오늘도 그는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목적은 조금 달라졌다.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회장은 길가의 벤치에 앉아 호텔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 노인에게 받은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8시 정각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길을 잃은 관광객이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길을 물었고 회장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관광객은 감사의 인사를 하며 떠났다. 그녀는 회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인간적인 교류였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가 살아있는 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작은 실수와 갈등조차도 때로는 값진 교훈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외제차를 긁은 작은 사고가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호텔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작은 실수와 갈등조차도 때로는 값진 교훈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외제차를 긁은 작은 사고가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